자, 오늘 할 내용은 확률과 통계학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과목 제목하고 비슷하죠? 예, 교과목 제목하고 비슷한데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들이 많아요. 들어본 내용은 많은데 물론 뭐 안 들어본 것도 있는데 자, 그냥 이렇게 얼핏 지나가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확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 통계학 공부를 좀 했죠. 그리고 앞으로 할 내용이 추리 통계학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이 확률이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추리 통계학 들어가기 전에 확률이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일반 통계학 교재하고 다르게 우리는 주로 이제 추리 통계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확률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다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내지는 저도 이제 통계학을 뭐 20살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길을 잃어버리거나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 확률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보면 진정하게 이제 여러분들은 학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영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률 이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면 뒷부분을 조금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다시피 이 확률 부분을 좀 여러분 개인별로는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뒤에 있는 추측 통계학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입 사례에 여러분 파스칼 알죠? 파스칼. 자, 파스칼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수학자이면서 뭐 철학자이다.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파스칼인데 이 사람이 팡세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에서 파스칼의 내기라는 거를 거기다 포함시켜 놨는데 자, 이거가 왜 여기서 튀어나왔느냐. 자, 확률과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나타냈다는 거죠. 자, 이때 유럽에서는 종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런데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신의 존재와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 이쪽에 가까운 신의 개념이겠죠. 유럽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신의 존재와 관련해서 불확실성하의 결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를 실제 팡세를 뒤져보면 이런 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기술한 거를 표로 좀 나타내 본 거죠. 표를 나타내 봤는데 자, 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 어떤 데스에 대해서 이런 베스트셀러 같은 거 좀 살펴보면 정신과 몸이 두 가지로 존재하느냐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건가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죠. 근데 정신과 몸이 이론론이다. 몸이 죽으면 정신도 같이 소멸한다. 이거 이론론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뭐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자, 이런 카테고리가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자, 평소 인간이
사는 모습과 관련해서 자,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사느냐 아니면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사느냐. 자, 여기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과 부정하는 삶은 이제 인간이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살고 있다가 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신이 진짜로 존재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천국을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한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믿고 살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신이 부재했다. 그러면 약간의 마이너스 행복. 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이거보다는 덜하다는 거죠. 자, 존재를 부정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판명이 존재한다고 판명됐을 때는 어떤가요? 굉장히 연옥 또는 지옥으로 간다고 이제 보는 건데 굉장히 무한한 마이너스 행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는 삶을 살았는데 진짜로 없어요. 그러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약간의 플러스 행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했는데, 자, 여기서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걸 중요해서 여기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뭔가요? 미래에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는 알 수 없는 불확실성한 상황이죠. 자, 불확실성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신의 존재 유무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숫자가 구체적으로 여기 부여될지 여기 부여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확률 변수라고 볼 수가 있죠.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나요?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하는 그거를 우리 이벤트 사상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사건, 사상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사상을 표나 그림으로 나타낸 거를 뭐라고 하느냐?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 분포.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런 걸 들었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별게 없어요. 이거 확률 분포라 그러면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그 사건이 발생하는 거를 표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가 확률 분포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자, 이 표를 놓고 판단할 때 어떤가요? 존재 확률이, 신의 존재 확률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떤가요? 존재를 인정하는 삶의 기대 가치가 플러스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자, 이게 전형적인 건 아니지만 확률이잖아요, 확률. 자, 이걸 벌써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들이 많아요. 로마 카톨릭 이외에 다른 종교가 없느냐. 자, 그런 것까지는 상정하지 않고 이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킨스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 진화 생물학자인데 뭐 반 파스칼렉이 이런 거를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게 있는데, 자, 그건 여기서 우리는 지금 통계학 시간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신이 존재할 확률이, 자, 여기서 0보다 크다 그러면 믿는다는 게 굉장히 플러스 행복을 주겠지만 확률이라는 거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죠. 자, 존재 확률이라고 여기서 이제 파스칼이 얘기한 게 주관적인가요? 객관적인가요? 일단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 여기 나오는 거는 금방 이제 책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자, 확률이라는 게 과연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냐? 우리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뭐 주머니에 굿을 빼서 뭐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 이런 걸 많이 다뤄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 확률을 알게 되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거냐? 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계속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는 의사결정에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할 가능성이 높죠. 자, 확률과 통계학이라고 이렇게 타이틀 뽑아놨는데 이 확률 이론은 기술 통계 분석과 추리 통계 분석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 미래는 어떤가요? 불확실성이 있죠.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있는데 불확실성과 조금 다른 개념의 위험이 있어요. 위험. 자, 위험하고 불확실성은 제가 다른 시간에도 구별을 좀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위험과 불확실성은. 위험과 불확실성은 확률을 통해서 확률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는 위험이죠. 근데 불확실성은 확률이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경우.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구별해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혼용해서 쓰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혼용해서 쓰는데 이걸 그냥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식을 샀을 때 수익률이 얼마가 될 거냐. 자, 이런 수익률이 얼마가 될 거냐 이런 거를 예상을 하죠. 예상. 자,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예상 수익률인데 이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내가 예상한 수준일 수도 있고 예상보다 훨씬 낮을 수가 있죠.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상보다 높으냐 예상하고 비슷하게 나왔냐 낮게 나왔냐 이건 뭔가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이거 호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경우에는 예상 수익률보다 높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그냥 보통이다. 보통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상한 정도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불황이다. 불황이다 그러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겠죠. 자, 이게 뭔가요? 호황이다, 보통이다, 불황이다. 이거 연결이 뭐하고 되나요? 이거는 확률하고 연결이 되죠. 확률하고. 확률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기술 통계 분석에서 도출한 것들이 뭐가 있나요? 크게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는데 기술 통계 분석을 하면 복잡한 자료라든가 뭐 설문조사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요약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 요약 설명해 주는 게 뭔가요? 그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게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대표값이 있고 그 다음에 산포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모집단 전체가 어떠냐 이렇게 추측을 한다 그랬잖아요. 추측을 하려면 자, 추측을 한 게 어느 정도 맞느냐 어느 정도 틀리느냐. 자,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자, 이 전체에서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일부를 가지고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만 대표값이라든가 산포도라든가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통계량이죠. 통계량. 자, 통계량을 가지고 이게 뭐 평균일 수도 있고
표준 편차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진짜로 전체 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분산이나 이런 거를 예측하는데, 자, 예측을 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통계량인데 특별히 표본에서 구한 거기 때문에 표본 통계량이죠. 자, 표본 통계량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불렀나요? 뭉뚱그려서. 이거는 뭉뚱그려서 뭐죠? 모수죠, 모수. 모수잖아요. 그런데 이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이제 추측하는 거죠, 추측. 예측하는 데 있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나요?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체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나요? 두 개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표본 통계량과 모수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뭔가요, 이게? 여러분, 부분적인 가지고 전체를 예상을 했는데 틀렸다. 이걸 뭐라 그러나요? 일반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잖아요. 오차라 그러잖아요, 오차. 오차인데 뭐로부터 발생한 건가요? 표본으로부터 발생한 거기 때문에 표본 오차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는 모수라는 거는 뭔가요? 알 수 없죠? 뭔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내가 계산해낸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가요? 표본 오차라는 거는 이거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의 차이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오차라는 게 그냥 아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표본에서 나온 거잖아요. 표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 표본 통계량 값에 어떨까요?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의존하니까 얘는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이 표본 오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는 표본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는 약간의 불확실성 위험은 있지만 틀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측하는데 이 표본 오차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뭐냐? 이게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자, 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제 팀이 그 토너먼트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서 9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4번 연달아 다 이겼어요, 우리 팀이. 근데 5번 연달아 져서 못 올라갔어요. 자, 이거는 뭔가요? 확률상으로 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확률상으로 보면 9명 가위바위보 하는데 앞에 4명 이기면 그건 거의 이겼다고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실제는 어떤가요, 실제는 다 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4명 다 이겼고 나머지도 다 우리가 가위바위보 해서 다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확률이잖아요, 확률. 사전적인 확률은 분명히 9명이 가위바위보 하면 9분의 4.5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근데 실제 확률은 어떤가요? 실제 확률은 9분의 1만큼 실현될 수도 있고 9분의 9, 1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추리 통계의 오류 가능성, 이건 다른 말로 표본 오차라고 하는데, 표본 오차가 확률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 오차를 추정하는 것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확률 분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률 분포는 어떤 데 기반을 두고 있냐? 확률 분포 정의가 뭐였죠? 제가 이렇게 말로서 했잖아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표나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여기는 숫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확률 분포라고 좀 세미 확률 분포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이게 여기 영역이 뭐 4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이건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확률 분포에 준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표나 그림으로 나타낸 게 확률 분포라 그랬죠. 근데 확률 변수는 또 다르게 정의하면 뭔가요? 확률 변수는 그 값이 정해져 있지 않죠.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나올지 뒷면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이런 건 전형적인 확률 변수라는 거죠. 주사위 던졌는데 1번이 나올지 5번이 나올지 6번이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걸 X라는 변수로 나타냈다. 그건 전형적인 확률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건 확률 이론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추정하면 기술 통계 자료를 통해서 추리 통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 그 하나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납법, 연역법 앞에서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러면 확률이론, 확률하고 통계학하고 똑같냐? 뭐 큰 카테고리로 보면 그냥 통계학에 넣어줄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는 좀 차이가 있죠. 논리적 추론의 기초가 상이에요. 기초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 자, 연역적 추론 뭔가요? 이거 여러분 뭐 그 옛날에 보면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연역법 하면 귀찮으니까 두괄식이다. 귀납법은 미괄식이다.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건 좀 엄밀하게 보면 좀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긴 한데 그 연역법은 뭔가요? 일반적인 걸 통해서 자, 모든 게 참이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부분은 참인 거를 유도하는 거죠. 자, 모든 동물은 죽는다. 사자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사자는 죽는다. 자, 일반적인 거가 참이니까 부분적인 거 참인 거. 이게 연역법이죠. 자,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확률이론과 연결돼요. 연역법은. 논리적 기초가. 그러면 통계학은 뭐냐? 통계학은 좀 달라요. 부분적인 관찰을 해봤더니만 내가 경험을 많이 해봤더니만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인 실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이론을 이끌어내는 게 귀납법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확률이론하고 통계학은 그 백그라운드 내지 기초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참고로 이제 얘기를 했고, 자, 그 노래 가사에도 우연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죠. 뭐 우연히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뭐 우연히 그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죠.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정의상 법칙의 부재를 의미해요. 법칙의 부재를 의미하죠. 자, 법칙의 부재라는 것은 불확실성에 가까운 거죠. 어느 정도 법칙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위험에 가까운 거고. 자, 아주 진짜로 우연이다. 근데 세상에 100%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그렇게 있나요, 여러분? 자, 이거 자꾸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좀 깊숙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게 많은데,
가만히 보면 개별적으로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관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 이론을 통해서 개별적으로는 사건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집합적, 총량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모아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 어느 정도 규칙이 있다는 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동전 던졌는데 앞면 나올지 뒷면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 100% 맞추는 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서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률 이론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그 사회과학자가 됐던 어떤 과학자라는 거는 우연히 발생하는 무질서한 현상처럼 보이는 거에서 과학적 설명이라는 질서를 찾아내는 일을 수행한다는 거죠. 자, 약간 딱딱한 내용이지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고 이 사건이라는 거는 발생 가능한 특정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확률은 크게 나눠서 여러분 이런 구분을 할 때는 자, 이렇게 좀 써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 표지에다가. 확률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뒤에 거는 결론적으로 뒤에 거는 좀 약간 주관적인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뒤에서부터는 안 다뤄요. 안 다루는데 구분을 한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앞에 거도 또 다시 자, 기억 니은으로 자, 이거는 1번, 2번으로 넘버링을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죠. 자, 이 확률은 빈도를 이용한 접근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빈도를 이용하지 않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빈도라는 건 여러분이 알죠?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횟수, 이거 빈도죠, 빈도. 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접근은 다른 말로 객관적 확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봤던 것들은 수학 시간에 이렇게 봤던 것들은 객관적 확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빈도를 이용한 접근 방법의 확률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전적 확률과 사후적 확률로 다시 나눠져요. 여기 이렇게 처음 스타트할 때 좀 이렇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전적 확률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전적 확률이라 그러기도 하고 논리적 추론에 의한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알죠? 2분의 1, 6분의 1 알잖아요. 이거 지금 실험한 거 아니죠? 순전히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 이거는 논리적 추론에 의한 확률, 사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동등하다고 하는 기본 가정에 의지하는 확률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수리 확률 이론,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이렇게 복원 추출이다, 비복원 추출이다 이렇게 했던 것들은 다 여기 기반을 하고 있어요. 확률에 대한 개념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한번 저하고 다뤄봤죠? 개념적 정의. 개념적 정의는 여러분이 사전 같은 거 찾아봤을 때
어떤 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다른 개념을 갖다가 설명해 놓은 거 있죠.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개념적 정의예요. 근데 조작적 정의는 뭐냐? 내가 어떤 연구 문제에서 여기서 쓸 정의라는 거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는 여기서 이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한 번 더 범위를 획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의한 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그랬죠. 자, 여기 약간 책에 좀 헷갈리게 기술이 돼 있어서 제가 이거 작게 이렇게 만들었고, 여러분은 개념적 정의에 가까운 게 사전적 확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이 뭐냐, 구성 개념이 뭐냐, 이거 한번 우리가 다뤄봤죠. 자, 이거 참고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자, 전형적인 사전적 확률은 뭐냐?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 주사위 하나의 수가 어떤 1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 사건 사상은 앞 글자를 따서 보통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건 2가 발생할 확률 P2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건 2가 발생할 확률은 대개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이런 걸 우리는 여사상이라 그러나, 여사상. 뭐 여사상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죠.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나요? (1-p)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사건 2의 경우의 수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빈도를 이용한 확률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사전적 확률이었고 두 번째는 사후적 확률이에요. 자, 이거는 실제 실험 횟수 대비 특정 사건의 발생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사전적 확률은 2분의 1로 알고 있죠. 3번 던지면 안 되고 그냥 한 번 던졌을 때 2분의 1인데, 실제로 내가 동전 던졌을 때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요거는 정의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총 실험 횟수 대비 내지는 시행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행 횟수 대비 사건 2의 실제 발생 횟수,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실제 해본 거기 때문에 경험에 근거한 확률, 장기적 상대 빈도 확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작적 정의하고 가깝죠. 똑같지는 않는데 조작적 정의 개념하고 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연구 내지 실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의를 내린 것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자,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예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보통 우리가 설문지 주고서 자료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추론을 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개념하고 관계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생명보험료 결정하는데, 여러분 생명보험료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보험료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수익이 많이 달라지죠. 자,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데, 여러분 수학 전공하거나 통계학 전공한 사람들 보험회사 가서 계리사라 그러죠. 계리사. 그 사람들 백그라운드 보면
수학이나 통계학 한 사람들 많아요. 통계 게임이에요, 사실은.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그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회사에 굉장히 수익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갖다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그렇고 특정 연령대의 생존 가능성, 이거는 뭔가요? 사전적인 확률로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이거는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 나이대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사후적 확률이죠. 그리고 경영 현상 같은 경우는 사전적 확률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경영 현상은 사전적 확률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가요? 저를 비롯해서 경영 베이스에 뭐 조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건가요? 모든 학교에 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경영 현상의 경우 사전적 확률 계산이 쉽다 그러면 굶어 죽겠죠. 자, 이거 시간에 따라서도 또 변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 빈도를 사용한 확률과 빈도를 사용하지 않는 확률은 뭐냐? 이거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주관적 확률과 관계가 깊어요. 주관적 확률이라는 것은 확률에 대응하는 가중치를 고려한다는 거죠. 가중치를. 자, 통계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무용지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라는 거는, 자,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법칙 같은 게 숨어 있고 확률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모든 게 그걸로 설명이 되지는 않죠. 어떤 역설 같은 거를 설명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이런 거를 다루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사회 현상을 다루다 보면 역설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다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의 기본적 연산 법칙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한 것들이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확률의 덧셈 법칙, 여러분 덧셈 법칙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집합 공부할 때 이런 거 했죠. 자, 집합할 때 이런 거 얘기했는데, 자, A를 선택한 사람, B를 선택한 사람, A, B를 동시에 선택한 사람, 이런 거 할 때 집합 개념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위로 이렇게 향한 형태는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자, 이거 확률 X라는 현상과 Y라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또는 Y가 발생할 가능성의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 어떻게 구하나요? X가 발생할 가능성과 Y가 발생할 가능성을 더해서 이 교집합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뺐을 때 이렇게 구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X가 발생할 확률과 Y가 발생할 확률을 더해서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빼주게 되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예제는 이 책 쓴 사람이 경제학과에 있다 보니까, 경영학과에 있다 보니까 이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자, 그거는 좀 참고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한 반에 80명이 있어요. 80명이.
그 한 반이 아니라 한 학년에 80명의 학생이 있는데 경영학 언론을 듣거나 경제학 언론을 듣거나 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 언론 듣는 사람은 30명이 들어요. 경제학 언론 듣는 사람은 또 30명이 들어요. 두 개를 동시에 듣는 사람은 몇 명이냐? 15명이죠. 그렇게 했을 때 경영학 언론이나 경제학 언론을 듣는 사람의 발생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구해보면 이 공식대로 구해보면 16분의 9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건 예를 하나 든 거고, 자, 덧셈 법칙은 그 집합할 때 여러분 다 했던 거죠. 그런데 X라는 사건과 Y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있죠. 자, 이거 전형적인 예가 동전 던지기죠. 동전 던지기. 자, 두 번의 동전 던지기 하는데 앞에서 앞면이 나왔어요. 앞면. 자, 앞면은 헤드라고 해서 H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 던지는데 한 번 던졌을 때 H가 나왔을 때 두 번째 던졌을 때 이게 이 앞에서 발생한 게 뒤에 앞면 나올지 뒷면 나올지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영향을 안 주죠. 이 두 번 시행은 서로 배타적이라고 얘기하죠. 배타적, 독립적인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X가 발생하는 것과 Y가 발생하는 게 서로 영향을 안 주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제로죠, 제로. 그래서 서로 독립적인 시행인 경우에는 X가 일어날 가능성과 Y가 일어날 가능성의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걸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뭐 해봤을 거예요, 다. 자, 두 단계 이상의 실험 시도를 거쳐서 확률 계산할 때 이게 이제 그 유효하게 이제 그 작용을 하죠. 한 번 던졌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그 덧셈 법칙이 그럴 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조건부 확률 그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조건부 확률 난 처음 들어봤다. 조건부 확률 처음 들어봤다. 없죠. 그리고 이렇게 현상들 보면 어떤가요? 현상들. 현상들이 대개의 경우에 조건부 확률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건 Y의 발생 시에 사건 X가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여기 뒷부분에 Y가 오죠. 앞에 X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PY분의 PX 교집합 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PX가 사건 X의 발생 시에 사건 Y가 발생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이거는 PX 분의 PXY 이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거 예인데 경제학 언론을 듣는 학생 중에서 경영학 언론도 듣는 학생의 확률을 계산해봐라. 그랬을 때는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구해봤더니만 2분의 1이 나왔죠. 30명, 30명 듣고 동시에 듣는 사람이 그 15명이니까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응용할 때 이런 응용하죠. PXY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쪽으로 주면 되겠죠.
P Y X 곱하기 PX 이렇게 되나요? 이거 근데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다르게 쓰면 P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여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거는 PY분의 PX 이거니까 저기 보니까 요렇게 이제 많이 쓰죠. 이런 식을. 잘못 썼나요? 똑바로 쓴 거죠? 예, 여기. 자, 이건 예를 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뭐 눈으로 봐도 좋습니다. 이건 간단한 거니까. 자, 이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순열 조합 여러분 계산 같은 거 많이 해본 적 있죠? 순열 조합. 자, 여기서는 그냥 개념만 잡고 가겠습니다. 자, 특정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에서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k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고려한다고 해서, 자, 이거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는 숫자의 열이죠. 숫자의 열. 숫자의 배열이라고 해서 앞에 숫자가 들어가죠. 그렇게 좀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가면 뭐 순열 조합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여기서는 서로 다른 n개에서 k개를 선택해서 나열할 순서를 고려해서 k개를 나열할 때, 자, 순서의 열이죠.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순열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거를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공식은 npk는 n-k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자, 이거 처음 들어봤다. 이거 처음 들어본 사람 있나요? 처음 들어본 사람 없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1, 2, 3이라는 정수가 있는데 3개의 정수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의 개수인데, 자, 여기 특별히 언급은 안 했지만 두 자리 정수라는 거는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당연히. 예를 들어 12하고 21은 전혀 다른 숫자잖아요. 이거는 순서를 고려하는 거죠, 이거는. 여기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두 자리 정수의 개수가 얼마냐, 이건 순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순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대로 구해보면 3-2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 하면 6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3개의 정수 중에서 2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는 간단하니까 여러분 만들어 보면 되겠죠. 뭐 1, 2, 1, 3, 2, 3, 3, 2 뭐 이렇게 나오겠죠, 쭉. 근데 그거 굳이 하지 않고도 이거는 순열을 가지고서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 콤비네이션인데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k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여기서는 선택한다 그랬죠. 용어가 좀 다르죠. 여기서 뭔가요? 순서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걸 나열한다 그랬죠. 나열. 배열한다, 나열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는
구하는 공식이 n 컨비네이션 k는 여기 k 팩토리얼이 분모에 하나 더 들어갔죠. 분모에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개수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올까요? 즉, 그 뒤에 앞에 있는 게 개수가 많이 나올까요? 자,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은 k 팩토리얼이 하나 더 분모에 더 붙었다, 이 정도 그 알고 이거를 간단한 걸 줬을 때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A, B, C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크기 2의 표본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크기 2라는 거는 두 개 뽑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A, B, C 순서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지 않죠. 두 개만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이 공식대로 넣어보면 여기 분모에 이게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이거는 3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 예인데 여러분이 그 하다가 보면 좀 복잡한 것들도 있죠. 어떤 거 있나요? 자, 우리 학교에 뭐 제가 이거 예를 자주 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뭐 2만 명 정도 있는데, 자, 이 가을에 그 뭐 어떤 의식 조사를 한다. 그랬을 때 한 1000명을 뽑고 싶다. 샘플로 1000명을 이렇게 뽑고 싶은데 이 샘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개수가 몇 개 정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2만 명 중에서 1000명의 학생들을 뽑아서 설문지를 돌리고 싶다. 샘플로 뽑아서. 이거는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조합이죠. 학생들 순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2만 콤비네이션 1000이 되겠죠. 자, 이거 개수 몇 개 나올까요? 굳이 계산 안 해봐도 거의 무한대로 나오겠죠. 무한대로. 엄청나게 큰 숫자로 나오겠죠. 자, 2만 명 중에 1000명 뽑아내는 거 엄청난 숫자로 나와요. 자, 이거 이렇게 보지 않고 만약에 모집단이 한 500명 되는 데서 50명 뽑아낸다. 이것도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500 팩토리얼 450 팩토리얼 50 팩토리얼 50 팩토리얼 이거 얼마나 나올까요?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큰 숫자 나오겠죠. 개수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이거 뭘까요? 이거. 자, 이렇게 한번 1000명 구성했더니만 분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1000명 한번 해봤더니만 분포가 이렇게 됐다. 자, 뭐 분포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뭔가요, 이거? 확률 이론, 확률 분포를 알아야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간단한 예인데 이게 중요한 기초죠, 기초.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확률 변수가 어떻다, 확률 분포가 어떻다 이러면 말부터가 막 자꾸 혼용이 되니까 이 개념을 딱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잡으면 별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앞에서 변수가 뭐라 그랬나? 변수. 값이 부여되는 대상 기호죠. 자, 이 반에 남학생이 몇 명이고 여학생이 몇 명이냐? 그거 값이 부여되는 대상 X로 놨다. 이 변수죠, 변수. 그런데 조사를 해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에. 이 반은 뭐 남학생이 몇 명이고 여학생이 몇 명이고 저쪽 반은 조사해봤더니만 또 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뭔가요? 변수이면서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 자, 이 변수는 부여되는 값이 확실한 경우도 있고 불확실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부여되는 값이 여기서 떼서 불확실한 변수는 별도로 확률 변수라 그러는 거죠. 그 차이만 있지. 자, 요거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부여되는 값이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대상, 그 값이 확실하지 않고 우연의 영향을 받는 변수. 자, 뭐 동전 던지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보면 뭐 주식 투자 수익률, 수익률의 변화폭. 자, 오늘 신문 보니까 10월 7일자 삼성전자 실적이 3, 4분기에 7조 3천억의 영업이익을 보인 거가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증권회사 모든 기관들을 그걸 컨센서스라 그러죠. 컨센서스. 뭐 이 증권회사 저 증권회사 이렇게 나온 평균치가 얼마였을까요?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7천억 그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된 거 보니까 확정치 거의 확정치하고 유사한 거죠. 7조 3천억 어닝 쇼크라 그러죠. 자, 이거 어떤가요? 이것도 발표 나기 전에는 뭔가요?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 확률 변수인데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주식 투자 수익률, 변화폭 이런 것들 다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표본 통계량 있죠.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거 다 확률 변수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모집단 전체에서 샘플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개수가 거의 무한대잖아요. 이 정도만 되면. 어느 학교에서 500명 뽑을 개수, 50명 뽑을 개수 거의 무한대잖아요. 값이 어떤가요? 일정한 발생 확률을 가지는 사건의 값을 부여한 거잖아요. 자, 이거 전형적인 확률 변수예요. 자, 표본 공간은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의 집합이죠. 자, 2회 동전 던지기의 표본 공간 우리 구할 수 있죠. 2번 다 앞면 나오는 경우, 2번 다 뒷면 나오는 경우, 한 번 앞면, 뒷면 한 번씩 나오는 거. 자, 이거 이외에 있나요? 이외에 없죠.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는데 표본 공간은 여러분이 이제 예상을 해보면 표본 공간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대개 경영 현상이라든가 이런 건 표본 공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함수 형태로 나타내겠죠.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없고 함수라든가 수학적인 도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의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표본 공간을 보여준 거고 대개의 경영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렇게 나타낼 수가 없죠. 집합 간단하게 저렇게 나타낼 수 없고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확률이란 표본 공간 내에서의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좀 세련되게 정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동전 던지기 2회 시행 시에 앞면이 나타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자, 확률 변수 값에 대응하는 확률은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가능성 4분의 1이죠. 둘 다 뒷면 나오는 거. 자, 앞면이 2번 다 나오는 경우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 2분의 1이죠.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함수 공부할 때 정의역이 어떻고 치역이 어떻고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정의역이 어떻고 치역이 어떻고 이런 거 들어봤는데 이거를 좀 더 세련되게 정의를 해보면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고 치역이 실수값인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확률 변수를 그 함수 개념으로 정의를 해보면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고 치역이 실수값인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괜히 뭐 옛날에 한 거 기억을 더듬으라고 한 건 아니고 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좀 눈을 뜨고서 보는데 왠지 어려워 보이니까 실제로는 단계를 거쳐서 보면 여기까지는 별게 아니죠. 자,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기 위해서 자, 여기 확률 변수 몇 개 있나요, 지금? 표 보니까. 확률 변수 몇 개 있죠, 여기? 확률 변수 3개 있죠. 3개인데 X라는 확률 변수는 뭔가요? 동전 던지기를 3회 했을 때 뭘까요? X를 3이라고 나타낸 거 보니까 뭘까요? 이거? 확률 변수가. 앞면이 나오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0이라고 잡았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 1이라고 잡았고.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뭔가요? 0, 1, 2, 3이죠. 자, 이걸 이제 하나의 X라는 확률 변수로 잡아놓은 거예요. 자, Y라는 변수는 뭘까요? 이렇게 책을 안 읽어봤으면 이걸 보고서 이제 뭘까요? 이거?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제곱을 Y라고 다시 이렇게 정의한 거죠.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뭐 혹시 논술 보고 들어오고 이러면 뭐 기대값 구하고 이런 거 있었죠. 자, 이거를 이번에는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를. 자, 네가 당신이 뒷면이 다 나오면 내가 5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거죠. 나머지 경우는 뭔가요? 나머지 경우는 앞면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내가 1만 원을 받는 거. 자, 이런 거 해서 눈으로 보면 어떤가요? 눈으로 딱 보면 이 게임에 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나요? 눈으로 보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기대값 구해보면 얼마 나올까요? 이 기대값 어떻게 구하죠? 기대값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곱하기 8분의 1, 10,000원 곱하기 8분의 1. 자, 이거 10,000원 다 전부 다 8분의 1이니까 기대값 곱하기 확률 더하기 기대값 곱하기 경우의 수 다 나열해서 다 더해보면 되겠죠. 이거 더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암산 잘한 사람 이거 얼마 나올까요? 기대값.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해보면 2,500원 나오나요? 2,500원 기대값 구하면. 자, 이런 것도 확률 변수라는 거죠. Z라는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현상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확률 분포는 조금 또 섹션이 달라지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궁금한 점 있나요?